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질 분 소개합니다. 봉보로 봉봉. 봉봉봉. 그러나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당당해서 좋다. 탱크. 서정욱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탱크 성능이 좋습니다. 캐터필러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윤활유가 아주 잔뜩 묻혀 있는 건데 부르르해. 그죠? 들어오시면서 어땠어요? 눈 맞으셨어요? 저는 눈이 안 왔는데요. 제가 올 때는 여기 상암동은. 여기는 안 왔고 네. 오시는 길에 눈 보신 적 없고 없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 곳곳에서 지금 그렇군요. 아마 서울 북동부 그쪽에 지금 눈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대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D- 오늘이 107일입니다.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D-99 나오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세월 참 빨리 가는데 자, 먼저 해야 될 얘기가 오늘 나온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의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윤석열 40대 이재명 39.5로 박빙이었습니다. 컨벤션 효과가 끝났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자,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이번 조사는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응답률은 7.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차고요. 그 개요를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준비를 못했더니 또 제가, 대신 읽어주시는 배려심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40%, 그리고 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39.5%, 0.5% 차 초박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윤 후보는 5.6%가 떨어졌고 이재명 후보는 7.1%가 오르면서 격차가 0.5%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고 볼 수 있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4.5%,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4%, 그리고 김동연 대선 후보는 1.1%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과는 지금 그 선대위 구성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힘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세 분의 김, 삼김 시대라고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을 모셔오는 과정이 아직까지 갈등이 끝나지 않았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결정이 안 됐는데 오늘 또 그러니까 12시쯤에 단독 기사가 올라 이게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들어오지 마라 그랬다. 조금 이따 그 얘기는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대위 구성에 상당히 갈등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선대위의 어떤 재편, 개혁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라고 그래서 매일 타는 매주 타는 버스라고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서 이제 접촉면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도 내놓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만 후보 개인의 자질, 능력 그다음에 어떤 비전,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지율의 변화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은 오랫동안 쓰셨어요 마이크를. 자, 그렇습니까? 기다리던 서정욱 변호사님, 자 시사계 탱크 분석해 보시죠. 저는 이제 이번 대선은요 바둑으로 이제 비유하면 어차피 이게 피 터지는 개가 싸움, 반집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여론조사 지지율이 일비할 필요 없고 결론은 이게 여야 총력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반집 싸움으로 끝난다. 저는 초박빙이다. 어차피 대선 결선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반집으로 끝난다라는 게 3월 9일 날 실제 투표 누가 이기든 어느 진영이 이기든 여야 간의 총력전이기 때문에 피 터지는 개가 싸움 반집 싸움이다. 이래 봅니다. 개가 싸움한다. 뭐 개가 바둑을 못 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둑이 너무 불리하면 도중에 이거 던져버리잖아요. 불개패. 그게 아니고 이제 개가를 해봐가지고 반집으로 아슬아슬하게 끝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두 분 좀 분석을 들어봤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주요 발언을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에게 많은 그 박탈감을 드리고 어쨌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들 또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의 기회 이런 것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점입니다. 지금은 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아마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 부동산 얘기 좀 할 거로 했는데 자,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최진봉 교수님.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송구한 마음 다시 사과를 하셨어요. 뭐 저는 그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사 부동산 대책을 좀 더 일찍 시행해서 공급을 좀 확대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를 하셨고, 다만 앞으로 임기 말까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방역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방역 체계를 갖고 있고 또 백신 공급은 늦어졌지만 실제 백신을 70% 이상까지 맞게 하는 즉 전 국민 백신 이제 방역 국민 방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완성되는 데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 보면 방역에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눈여겨 들었던 게 뭐냐면 6개월이 절고 짧은 기간이 아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걸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마지막까지 방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 활성화에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자화자찬 아니냐 이런 비판하는데 손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일단 질문하는 패널들이요. 정말 이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제대로 묻지 않고 뭐 영도력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게 문비어 첨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패널들의 질문이 날카롭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고 두 번째 대통령의 대답도요. 제가 보기에 알맹이 없는 자화자찬 쇼로 일관했다. 대표적인 게 그 고용이 코로나 이전에 99.9% 회복했다. 제대로 된 이게 일자리가 있습니까? 또는 이게 그 부동산도 입주 물량, 인허가 물량은 역대 정권보다 많다. 지금 이게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이 좌절한데 이게 할 말입니까? 따라서 저는 상당히 그 질문하는 패널도 문제고 답변하는 대통령도 문제라고 봅니다. 네. 저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대까지 했고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관련인데 자, 현재 어떻게 돼 있다고요? 조금 전에 들어올 때?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 본 기사를 아니 보면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만 해도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합류 안 하는 걸로 그 속보를 보고 들어왔는데 그렇죠. 또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그 속보가 그러니까 그 말인데요. 네. 그렇게 합류하게 한 계기 안 하게 된 계기가 이 기사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쿠키뉴스가 보도한 건데요. 네. 제목입니다. 윤석열 후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선대위 합류 거부. 제목이 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맞다고 하면 이제 물론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도된 걸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선대위 합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거부했다기보다 윤석열 후보가 거부했다는 기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네. 갈등이 아직 마무리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제 보도만 해도 삼김 다 들어오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얘기가 됐잖아요. 그랬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어느 정도 합의가 한 걸로 보여졌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이제 그 두 분 김병준 그다음에 김한길 두 분은 이제 들어오기로 하신 것 같은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좀 시간을 더 달라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알겠어요. 근데 낮에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자체를 거부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갈등이 좀 더 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땡크 평론가도 이 기사 이제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 이 얘기 말고 좀 별도로 취재된 거 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저거는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 봐요. 오보다. 예,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윤석열 후보도 왜 하루 이틀 더 달라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게 가장 최근까지 제가 취재한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게 거부할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목리 부리면서 윤석열을 길들이게 하고 뭔가 이게 내가 좀 존재감을 과시해 보겠다. 이런 의도로 이게 하루 이틀 저는 시간 더 달라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 취재된 거는 없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엔 합류할 것이다. 합류는 하는데 예. 마지막으로 이제 존재감 좀 과시하면서 윤석열 길들이는 건데 뭐 제가 보기에 합류는 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자, 이 김한길, 김병준 씨 합류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잡탕밥 아니냐, 잡탕밥. 혹평을 하던데 잡탕밥이 사실 근데 저 중국 식당 가면 제일 비싼 거 같은데. 비싼 음식 중에 하나죠. 자, 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의원의 이 표현에 밥으로 대해서? 이게 그 밥으로 평가하면요. 잡탕밥이 아니고 비빔밥이죠.
비빔밥. 옛날에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 대표가 자주 쓰는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그 대한항공의 그 기내식 비빔밥이 지금 기내식 중에 전 세계 1위입니다. 윤석이라는 밥이 있으면 거기에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시금치도 넣고 그다음에 달걀도 계란도 넣고 그거 또 이준석 이게 당근도 대표가 항상 넣고 하던 건데. 좀 그러니까요. 곡창적인 걸로 해봐요. 아니 그게 막 밥에는 밥을 얹어야지. 딱 저는 홍준표 의원이 이게 뭐 저는 잡탕밥을 좋아하지만 자꾸 이게 삐딱하게 잡탕 아니냐 부정적인 의미로 잡탕밥을 하잖아요. 이걸 저는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 맛을 내는 좀 이게 긍정적 의미로 비빔밥으로 하는 게 어떤가? 잡탕밥 이거는 제가 때문에? 처음으로 이준석 대표를 제가 칭찬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처음입니다. 제 방송계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잡탕밥이라고 평가한 거에 대해서 그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자꾸 이게 좀 대인배답게 좀 포용적으로 나와야지. 지금 이게 계속 불복이잖아요. 네. 잡탕이라는 게 비판적으로 쓰거든요. 보수의 선배답게 좀 통 크게 대인배처럼 나와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그 홍준표에게 한 말씀 드리면 불복하는 후보에게 미래는 없다. 네. 불복하는 후보에게 미래 없다. 이게 손학규와 이인재의 가르침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소인배다 이런 의견. 그렇습니다. 잘 들었어요. 지금 홍준표 의원 듣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추근을 드렸잖아요. 불복하는 후보에게 미래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네. 김종인 원톱 시스템이 지금 단계에서는 또 아닌 거 삐걱대는 것 같은데 네. 서정욱 변호사의 전망대로 원톱으로 만약에 합류를 한다. 그러면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좀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상임선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뭐 선대위원장을 하더라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만약 김종인 의원이 하게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하게 되면 그쪽으로 힘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반대를 했었는데 만약 이 체제로 간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더 많이 행사된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받긴 받았지만 왜냐하면 결정권은 윤석열 후보한테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잘 굴러가겠냐는 문제죠. 네.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특히 이 세 분 다 독특한 개인 어떤 특성들을 갖고 계세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또 나름대로 다들 또 한 번씩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고 이분들이 쉽게 어느 어떤 총괄위원장의 말이라고 모두 다 수용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권력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어떤 뭐랄까요 충돌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선거위가 만약에 선대위가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도 의견 충돌이 많은 부분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어떤 뭐랄까요 군대처럼 조직이 잘 운영이 되면서 위에서 아래로 일사불란하게 모든 어떤 지시나 아니면 어떤 그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삐걱거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김한길 전 대표는 저 후보 직속의 특이라고 그래서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이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크게 그 두 가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외연을 확장하는 호남으로 또는 이제 진보까지 외연 확장 역할을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 파괴 공작의 특수임무를 띌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민주당이 선거에 지면 어차피 산산조각 납니다. 이럴 때 과거 인연을 동원해서 의원들을 좀 빼와가지고 국민의힘으로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네. 실제 대선에 지면 많이 갔습니다. 그 인연을 이용해서 저는 이런 이제 민주당을 파괴하는 뭐 좋게 나쁘게 말하면 공작이지만 좋게 말하면 이게 있었거든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윤석열 주류를 형성하는 완전히 윤석열의 당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제가 한마디 꼭 해야 되겠는데 김한길 전 대표하고 민주당이 과거에 인연이 있던 분들 지금 많지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 쪽으로 가가지고 반문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 지금 현재 민주당이 주류는 친문들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했듯이 민주당의 사람들을 뽑아와가지고 빼내서 뭐 저쪽으로 간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 지지 기반이 약한 윤 후보를 위해서 새로운 창당에 김한길 전 대표가 기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오늘 아침에 내놨는데요. 우상호 의원 이야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분이 움직이면 보통 정치 세력이 재편됩니다. 저는 과거에 그랬죠. 저는 그래서 과거에. 저기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을 새로 만들려는 새로운 창당의 한 일환으로 제3지대라고 불려진 사람들을 모아서 국민의힘을 재창당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대선 전에 가능성도 있죠. 대선 전에 저는 그 카드도 있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그런 전문인가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이 아니고 네. 새로운 정당이 선영 변호사, 우상호 의원 지금 목소리 들어봤는데 제3지대를 흡수하려고 김만길 전 대표가 이 특수인물을 띄고 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에요. 우상호 의원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한마디로 이게 100% 동감. 아 공감합니다. 예, 100% 동감입니다. 제가 민주당 파괴 공작 윤석열 당 만드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아니 이거는 저는 이제 우상호 의원이 그 말씀하신 취지 자체가 제 3지대라는 게 저는 긍정적인 평가보다 당이 상당히 이제 새로운 재창당의 문제로 간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일정 부분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구조로서 지금 대선이 한 100여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107일입니다. 107일. 이 상황에서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없고요. 색깔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색깔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건 상당히 위험성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 세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상호 의원이 얘기했던 만큼 그 정도인데 뭐 개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고 그냥 그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들어와서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할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한길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으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안철수 쪽에 가셔서 안철수 쪽하고 더 가깝지 민주당하고 가까운 부에 전 대표는 하셨지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특별히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시간이 가면서 김한길 전 대표의 역할이 이제 드러나겠죠. 자,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민주당 쪽 얘기를 해볼게요. 민주당이 이제 선대 쇄신에 나섰는데 우선 이재명 후보하고요 송영길 대표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조차도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민첩하고 또 가볍고 기민한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를 포함한 선대위 전체 구성에 대해서 그 권한을 위임하고 후보가 그를 판단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겸손 모드 유화 분위기를 이제 좀 바꾸고 있는데 민주당 선대위 쇄신에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 저번 주에 가장 이재명 후보 황당한 발언이요. 나는 인기가 좋은데 이재명이 좋다는 사람 많은데 민주당이 문제라서 못 지켰다. 이 발언했잖아요. 네. 한 번이라도 이게 그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지율 높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보다 더 높은 게 더 많아요. 따라서는 민주당 쇄신이 급한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 스스로 먼저 쇄신해라. 이재명 후보의 쇄신이 급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선대위 쇄신에 시급한 건 아니고 다음 본인부터 얘기고. 쇄신해라. 네. 최진봉 교수님은 즉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러면 민주당이 망해요. 지금 저 조언을 들으면 민주당이 쇄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높아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통령과 민주당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이게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선대위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누군가 책임지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빠르게 뭔가 정책을 입안하고 그걸 또 실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 비대하다는 게 의사 결정 과정이 복잡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쇄신해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의 트레이드 마크인 실행력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고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근데 이재명계의 이제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이 본인 SNS에 선대위 구성원 전원 모두 사퇴한 걸로 봐야 한다 이러면서 새로운 선대위 구성을 제안했어요. 봉 교수님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포함된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송영길 대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는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입니다. 민주당 대표는 어쨌든 당 전체가 협력해서 선대위를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선대위원장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외의 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선수가 높은 분으로 이제 명칭을 다 직함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으니 그분들이 백의종군하고 지금 김두관 전 후보도 그렇고 또 누구죠? 강원도에 있었던 이광재, 김영주 의원도 그렇죠. 이분들이 다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 자리에 정말 열심히 뛸 사람 가고 자기들은 백의종군의 지역으로 내려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저는 잘했다고 보고 송영길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여기 한 말씀 코멘트 할 거 있어요? 됐습니까? 아니면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수고하셨고 한 줄 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주제는 국민과의 대화. 요걸로 좀 한 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사계 탱크 서종욱 변호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3, 2, 1. 전파 낭비. 마그라노. 자, 이어서 최진봉 교수 한 줄 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3, 2, 1. 진심전력 참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한다. 예상대로 이 김부장. 밖에서 그러네요. 네. 두 분 다 크게 이렇게 창의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좀 나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준비 한 줄 평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자, 대권 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